피카츄 잠옷. 피카츄만 써져 있어. 그쵸, 피카츄. 피카츄 이렇게. 그치. 반갑습니다. 특허그룹 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바로 생각난 게 뭐 짱구? 피카츄, 짱구. 피카츄, 뭐 무민. 저희 사람이 약간 그런 거 좋아하죠. 일본 애니에 나온 그런 캐릭터들. 캐릭터라는 게 이게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종종 많으신데 그렇죠. 왜 그럴까?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잖아요. 내가 캐릭터를 뭐 개발하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 캐릭터 명도 그렇고. 반면에 뭐 짱구 귀엽잖아요. 뭐 짱구 잠옷이다, 짱구 컵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더 노출이 잘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뭐 문제의식 없이 그냥 이 귀엽다 하면서 쓰시는 거지. 그런 점에서는 좀 한국이랑 중국이랑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또 이상하게.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좀 보호의식이, 남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권리잖아요. 뭐 저작권도 그렇고. 내가 아기를 가지고 그냥 침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둔감한 거죠. 써보고는 싶은데 궁금하시잖아요. 이거 써도 되는 건가? 그렇죠. 이러신 분들 잘 모르니까 그냥 써보고 혹시 나중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짱구 캐릭터 그려진 잠옷을 판다. 사용 관점에서 우선은 그렇죠. 사용 관점. 사용하시는 거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짱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는 짱구 잠옷이라고 글자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 글자만 캐릭터 명만 사용한다. 그쵸. 피카츄 잠옷. 피카츄만 써져 있어. 그쵸. 피카츄. 피카츄 이렇게. 그치. 두 번째는 그 캐릭터 자체가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문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예를 들어서 한글로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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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명칭 자체에선 사실 저작권이 인정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잠옷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짱구라는 호칭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 그쵸. 등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죠.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는 있다. 근데 만약에 상표권이 없어요. 그 글자에 대한 상표권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진 않는 거죠. 그쵸. 써도 되죠. 써도 되지. 네. 상표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그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요. 원 권리자가 짱구를 가지고 잠옷에다 그 짱구를 이름이든 뭐든 해가지고 팔아요. 하지만 상표 등록 안 받은 거야. 되게 유명해요. 알려져 있는 거죠. 많이 알려져 사람들한테. 있는 거지. 네. 그렇다면 상표권 침해 당연히 아니죠. 권리가 없으니까. 하지만 부정경쟁 행위에는 해당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냥 부정경쟁 방지법의 경우에는 워낙 요건 자체가 엄격하기 때문에 좀 정말 유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정경쟁 행위가 해당을 하지 않는 거니까 가능성이 좀 존재하지만 네. 어쨌든 정답은 문자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안 되어 있으면 쓸 수 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의 표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부경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다. 옆에 지인이나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 이거 알아? 그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안다는 게 그 질문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품의 표지로서 유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럼 두 번째. 짱구라는 캐릭터 그 자체를 사용했다 칩시다. 그림을 짱구 그 귀여운 우리 짱구를 잠옷에다 박은 거.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저작권부터 침해예요. 그런데 상표는 아까 똑같아요. 상표로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표권 침해고, 상표로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고, 부관법도 귀여운 그 짱구가 이 잠옷의 출처 표시로서 수요자한테 알려져 있다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짱구는 그럴 녀석이 아니야. 이러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가장 강력한 권리는 상표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표가 우선 등록을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고 근데 아니더라도 같은 그 캐릭터성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위반이기 때문에 쓰시면 큰일 나는 거죠. 정말 큰일 나죠. 네네. 이거는 대부분은 근데 좀 일이 벌어지고 오더라. 뭔가 직감적으로 안 될 거, 직업 그거여서 그런가? 근데 안 될 줄 알면서 우리 그 영화 다운로드 받잖아. 다운로드 받을 때 경고 온 적 있어요, 저는. 변리사면서 그렇게 아이가 나쁜 짓 하면 옛날 어떡해. 어릴 때. 어릴 때. 그러니까 막 받고 있는데 최홍만 영상을 제가 두드려 맞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다운받고 있는데 갑자기 경고 메시지 오는 거죠. 최홍만이 아니야. 최홍만의 대리 무슨 법무법인이라고 하면서 최홍만이 두드려 맞은 건 엄청 당황해가지고 막 가입 해제하고 그냥 탈퇴시켜버렸어요. 진짜. 그땐 별일 없더라고요. 아무튼 유별생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는 등록 관점에서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용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상표 출원을 하고 싶다. 내가 상표 출원을 하고 싶다.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다시 짱구 우리가 소환할게요. 짱구. 짱구는 보면은
그 원 귀여워. 저작자가 거기다가 상표 등록 받아놨어요. 문구 쪽에다 받아놨어. 문구 쪽에다. 근데 딴 데는 안 받아놨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뭐 미용이라던가 미용실이나 그런 것도 안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그쵸. 사람이 짱구 미용실 할 수 있지. 그쵸, 받을 수 있는 거죠. 캐릭터 명이 짱구잖아요. 음. 걔를 어디에다 이제 상표로서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그 상표권자, 나는 이 짱구를 뭐 문구류에 사용하겠다, 똑같은데 사용하겠다 이런 거 정하겠죠. 근데 뭐 지정하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상표 출원할 수가 있다. 아예 관련성이 없는 분야. 예를 들어서 법률 서비스업에다가 짱구. 특허그룹 짱구. 이거는 등록이 된다 이거지. 그쵸.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음. 저작자가 알고 보니까 변리사업에서 이제 짱구로서 이제 등록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알려져 있던 거지. 등록은 안 해놨는데.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 등록은 안 해놨는데. 선배 변리사였어? 그치. 그 경우에는 거절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변호사분 중에서 법무법인 짱구가 있었더라. 근데 어. 그런 경우가 없다면 등록 자체를 상표법 하에서 이게 막아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작권이나 상표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뭐 캐릭터 만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다 내 거 같잖아요. 근데 상표 출원 안 하면 상표권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사실 이거는 상표 출원해서 등록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다. 네. 그 다음에 캐릭터를 등록받고 싶은 경우가 있죠. 완전 똑같이 하진 않을 거야. 어머,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바지를 깐다거나. 비스무리한데 음. 똑같진 않은 거죠. 네.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유사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유사 판단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선등록 상표가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상품의 표지로서 알려져 있느냐. 네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똑같이 사실 문자랑 뭐 다르지 다를 게 않죠? 없어요. 다를 게 이거 없어요. 똑같아. 뭐 제3자가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뭐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볼 때 우리가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게 좀 일어나고 있는 케이스긴 해요. 이렇죠, 근데. 이게 이를테면 짱구 그 캐릭터가 우리한테 다 알려져 있는데 네.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상품에 뭔가 누군가의 표지로서도 점용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짱구를 누군가가 이제 등록을 받은 거야, 똑같은 걸 진짜. 그래서 그 누군가 사용할 때 캐릭터 저작권자가 아닌데. 그러면 일단 문제 되죠. 저작권 침해가 해당이 그쵸. 상표 등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저작권법에 이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 한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건 지방이라면 알 거예요. 지방이 띄워줘. 그러니까 이게 딱 이 케이스네. 지바겐이라고 하는데. 지방. 이 지방이가 되게 귀여워요. 이게 그 지방분의 무슨 병원에서 사용한 캐릭터인데 그래서 그 지방이 인형을 비매품으로 이렇게 놓아준 거예요. 그 지방이가 따로 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다른 인형 제작 업체에서 상표 출원해서 등록을 받은 거예요. 이 지방이 그 만든 병원에서 그 지방이 인형 가지고 비매품 놓아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상표 출원해서 등록받는 걸 막을 수 없다 이거죠. 그 사람이 그 지방이 인형 제작 업체가 지방이 인형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해요. 그 순간 뭐가 된다? 저작권 침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사례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론은 뭐냐? 일단 캐릭터 명이든 캐릭터든 사실 이거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정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 경고장 받아봐요. 어떻게 돼? 그러잖아요. 심장이 덜컹. 심장도 막 콩콩콩 끼고 뛰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캐릭터를 개발했어. 저작권법 다 위반이니까 내 거 못 쓰겠다. 그럼 상표 등록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이 저작권이랑 상표권은 정말 별개예요. 저작권은 내가 창작한 그 순간 그 사실만 가지고 권리가 나와요. 저작권협회에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근데 상표권은 아예 출원을 하지 않으면 캐릭터를 만들었건 만들었지 않았건 간에 출원을 안 하면 그냥 권리가 없는 거예요. 뭐 캐릭터 만든 창작자 입장에서는 저작권과 별개로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을 하셔야 된다. 그 상표권이 권리 행사 훨씬 용이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표권 그냥 뭐 아니면 도잖아요. 네. 썼어? 그럼 경고장. 그쵸.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냥 착살 나니까. 저작권은 일단 내가 언제 만들었고 막 이것부터 다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저작권 같은 경우 침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저작권 협회에 저작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언제 창작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얘는 집에서 혼자 끄적끄적 됐거든. 그걸 끄적끄적 됐고 날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건데?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출원 제도를 이용하셔라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네. 좋은 결론이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죠. 네네. 자, 사용 관점과 등록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용 관점에서는 네. 뭐 우선 문자를 사용해도 되느냐? 그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상표 찾아봐라.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캐릭터명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사용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사용은 할 수 있다. 다만 그 문자가 누구 타인의 표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위반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 캐릭터를 사용할 때는요? 캐릭터 사용할 때는 일단은 상표권이고 디자인권이 다 떠나서 일단 저작권 침해다. 이거는 100% 빼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이 없다 해가지고 다행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작권 가지고 다 두들겨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네. 그 등록은요? 등록 관점에서는 일단은 가능하다. 선행 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캐릭터 명이든 캐릭터 모양이든 내가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장해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작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뭐 결론은 사용할 때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네요. 오늘은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조금 제가 개론식으로 좀 해봤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기에는 쉽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이렇게 또 실생활에서 우리가 유용한 그런 얘기를 찾아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